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7일 일민 세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중궁의 발마 이용에 관해 병조에 전지하다. 이제부터 여러 날을 계속 거동할 때에 중궁에서 만일 급히 계달할 일이 있거든 유도 병조에서 중궁의 명을 받들어 발마를 발송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7일 일민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강무할 때 행하는 기청제 폐지를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앞서 강무할 때는 반드시 기청제를 종묘와 사직에 행하였사온데 이제 고제와 상정 고금례를 상고하온즉 모두 이러한 예절이 없사오니 행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8일 계미호 첫번째 기사 함예성이 출연을 할애하는 표문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함예성의 출연을 할애하는 표전을 배송하고 도총재 성억 참판 이맹진이 표전을 받들고 길을 떠났다. 그 표에 이르기를 성인께서 위에 오르심에 일대의 문명을 열어 놓으시고 성상은 공중을 둘러 일거 천년의 큰 서광의 내림을 표하니 그 조림이 미치는 곳마다 손뼉을 치며 춤추는 것이 한결 같을 뿐입니다. 극이 듣자오니 한껏 치평함을 이루면 반드시 길상의 징조가 오는 것으로서 복귀시 때에는 황하에서 용마가 돌을 치고 나왔고 대우시 때에는 낙수에서 영규가 설을 지고 나타났다 하옵는데 하물며 광채 있고 윤택한 저 정대한 서징이 하늘까지 감통한 묘응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타고나신 성품이 효제를 돈독히 하시고 마음의 어지심은 배유를 후히하사 칠정을 가지런히 하시어 오성을 무육하시니 경위가 모두 순하게 운영되고 중국에 임하사 온 사해를 통솔하시니 예하기 바야흐로 융흥일로에 있사옵니다. 이 함예성의 영음이 있는 곳은 곧 태평한 정치가 불러온 것입니다. 광도는 벽월보다 밝고 서체는 은하를 꿰뚫어 만세의 태평을 인도해 여시고 여러 지방으로부터 와서 치함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하오니 신이 외람하게도 용렬한 인품으로 다행히 밝은 때를 만나 자치가 동방에 머물러 있어 비록 대궐의 축하 반열에는 참여하지 못하오나 마음에 애대 하옵는 정이 깊어 화봉인의 축원을 본받나이다 하고 그 전에 이르기를 태자께서 위에 자리하사 울현이 밝은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상제께서 상서를 내리시어 큰 서광을 밝게 표하시니 신민들이 모두 기뻐하여 원근에서 환성을 올리나이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천성은 온윤하고 착하시어 자태는 응중하고 기이하사 높이 학금에 계심에 만국의 환심이 매어 있고 친히 용무에 모시어 양궁의 사랑을 받아오셨습니다. 이에 정대한 서광이 나타났으니 이는 실로 무궁한 태평과 형통의 징조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이 멀리 황무한 원방에 처해 있사와 다행히 융성하옵신 때를 만났음에도 달려가 할애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오나 송도의 정성은 갑절이나 간절한 바 있나이다 하였다. 성읍과 이명진에게 옷과 신과 약을 하사하였다. 학금은 태자궁을 말한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8일 계미호 두번째 기사 세자 빈객 신장 윤회 정인지 등이 세자의 강무 호중이 부당함을 아뢰다. 세자께서 바야흐로 전념하여 학문을 닫고 있사온데 만약 대가를 따라 수렵하시며 노신다면 아마도 계속하시던 공부가 간단될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따라가시지 말게 하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호중에 간다 하더라도 직접 활을 쏘거나 말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강무의 행사를 지켜볼 따름일 것이니 무엇이 학업에 방해가 되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8일 계미호 세번째 기사 검토관 권체에게 경년에 송파방의
전지를 제대로 갖추게 하다. 경련에 나아가 검토관 권치에게 이르기를 경련에 소장이 있는 송파방의 권질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니 권체가 대답하기를 많이 탈락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상과에 아뢰라. 예주로 하여금 구매해 오도록 하겠다. 그대는 본시 표 전문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고 있으니 더욱 경사를 많이 보고 또 파방을 보아 능숙하게 익히면 제술은 무난할 것이다. 본국에서는 4대 문자에 오로지 표전을 쓰고 있어 서기 같은 따위는 4대 하는데 기묘한 것이 아니며 특히 문장의 한 지읍에 불과하였다. 또 우리나라를 본래 문한의 나라로 일컬어 왔으니 표전을 짓는 데는 반드시 정치하고 절실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그대는 이를 명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무에 따른 서울의 치안에 대해 건의하다. 강무로 거동하실 때 서울에서 도둑과 화재가 무섭사오니 청하옵건대 각 방거리에 한승부로 하여금 적당히 방호수를 설정하게 하고 금화 도감으로 하여금 그 순찰과 적발을 전장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성제를 할애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양주 와공 원동에 임행하다. 아고를 날리는 것을 관람하고 종친들로 하여금 말을 달리며 쏘게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별리언 석상에서 동원기가 눈물을 흘리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어제 전별련 석상에서 동원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당초에 시위를 하려고 왔던 것인데 전하께서 윤하지 않으시니 실망이 실로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동환인원 제거 대후군 이회림의 고장에 의한 주문 결과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동환인원 제거 대후군 이회림의 고장에 의하여 이를 주문하온즉 기유연의 녹관 고안근 백도생 등이 환자의 요미와 한증승의 요미를 덜 주고 별자 박사문과 더불어 상의하고 피낭을 만들어 나누어 경술련에는 녹관, 김수생, 여모 등이 의원의 요미를 덜 주고 이를 가죽신과 교환하여 의원들에게 나눠주었고 또 환자의 요미와 한증승의 요미를 감하여 자빈에게 음식을 먹였으며 또 본원의 정포 8필을 이회림 박사문과 논의한 끝에 역시 가죽신을 만들어 나누었으며 또 관에 오랫동안 내려온 문서를 가지고 두터운 종이를 만들어서 나누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 관에 반납한 바 있사온데 이 회림이 당해관의 행수로서 그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적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위탕의 요미를 가지고 잡객을 접대하고 또 제 집의 닭 30여 마리를 보는에 내다가 기르는 등의 작패가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과 공범한 일들을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 속이고 박사문 등에게 그 허물을 돌려서 고소해 왔사오며 재생원 부녹사, 주순, 이권지 등은 비록 그 분내의 요미이긴 하오나 녹관에게 청하여 가죽신과 바꿔서 이를 나누어 가졌고 또 녹관들이 나눈 종이와 가죽신을 받은 바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율문에 의하여 이회림, 김수생, 여모 등은 장 90에 처하고 박사문은 100에 처하고 고안근 백도생은 80에 처하며 주순, 이권지는 90에 처하고 모두 자자하게 하옵소서. 이 회림은 비록 그 범한 바를 자수하지는 않았사오나 그의 고장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범한 사실이 아울러 밝혀졌사오니 닭을 친 죄인
태 40을 제외하고 모두 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되 다만 자자는 하지 말 것이며 이 회림은 공신임으로 다만 제거의 직만을 파면하도록 명하였다. 피낭은 가죽 주문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0일 을리사 네번째 기사 만호 이수에게 사제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내 생각하건대 친척과 친애하는 도리란 차스를 후이하는 데 있나니 은수를 더하는 데 어찌 존망의 간격이 있으리요. 그대는 훈척의 맏아들로 조부의 권세를 이어받았음에도 직사를 받들어 행하고 몸가짐에 있어 모두 아름다운 칭송이 있었도다. 내 이를 가상하게 여겨 변방직임을 제수하고 많은 연세를 누리면서 중의 관직의 노고를 다할 것을 바랐더니 어찌 부음이 갑자기 들리어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을 얘기하였으랴. 이제 예관을 보내어 간략한 전을 드리노니 영혼이여 어둡지 않거든 이 휼전을 받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1일 병호 첫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보낸 사신 등을 인견하다. 보내온 사자 17명, 종금이 보내온 사자 5명, 종정승이 보내온 사자 2명, 그리고 알타리 천호 아보 등 5명과 가하거 등 2명이 와서 각기 토사물을 바쳤다. 임금이 일본 국왕이 보낸 사온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언제 발정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전해의 6월에 길을 떠났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직접 서계를 왕승에서 받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국왕께서 서계를 신들에게 전해 보내셨기에 신들이 받아 가지고 왔사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니 사온이 땅에 엎드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낯빛을 변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1일 병호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1일 병호 세번째 기사 호조에서 당의 구분전에 관하여 아래다. 호조에서 봉상시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선농단, 우사단, 선목단, 원단, 산천단, 사한단, 한강단, 백억당을 지키는 노자들의 구분전을 일찍이 이결이나 준 것이 너무 많았고 또 성미처의 공전의 수요가 적사오니 청하옵건대 단당 근처 사람들에게 50불을 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2일 정미 첫번째 기사 정갑손, 권전, 홍심 등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장령 정갑손 사제부정 권진 사원 직장 홍심 등에게 각기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을 하사하니 동궁에 딸을 바친 까닭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2일 정미 두번째 기사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고 양주 풍천 평에서 묵다. 왕세자가 호종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0일 정미 세번째 기사 양형대군 제에게 고기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0일 정미 네번째 기사 우헌남 민후생을 징계하다. 우헌남 민후생이 아뢰기를 흥인문 밖에서 세자께서 의장을 제거하고 가시기 때문에 신이 대가를 취급해 가려고 말을 재촉해 나가다가 종친으로 오인하고 미처 말에서 내리지 못하였사오니 돼지를 청하옵니다. 하며 동부대원 안숙선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창졸관에 있었던 일이니 혐의하지 말고 대가를 수종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후생이 안숙선에게 고하기를 세자의 행차가 의장이 없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며 승순이 말하기를 선상께서 이미 고지를 상고하시고 또 대신에게 하문을 거쳐 정한 것이니 어찌 다시 검토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 말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생이 겨우 용서를 얻고도 이내 다시 세자의 의장이 없는 잘못을 말하니 생각하건대 이는 의장이 없다 하여 고의로 말을 몰아 범한 것이니 결코 간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되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상이 응사를 징계하도록 아래다. 전일에 해청이 나라 도망가는 것은 실상 응사가 길들이는 방법을 다 하지 못한 때문이오니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옵니다. 또 그 해청의 긴 발가락이 비록 꺾이긴 하였사오나 중국서 이 사실을 들으면 반드시 좋은 해청이라고 이를 것이오니 모름지기 각도로 하여금 극력수색해 찾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철은 이미 박두하고 내가 이를 놓아서 사냥하는 것을 보려고 그의 훈련을 독촉하였던 것이니 이는 응사의 죄가 아니다 하고 인하여 각도에 유시하기를 능히 이를 수색해 얻는 자 있으면 새로 포획한 예에 의하여 상을 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연천 송절원들에서 머무르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마산벌판에서 머무르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복시 행랑과 민가 23동이 소실되다. 이런 임금만 나갔네를.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집이 이견기가 세자의 대가 수종에 관해 아래자 임금이 이를 힐문하다. 세자의 대가 수종을 이제부터 비롯하시면 반드시 후일을 한 법석이 될 것이온데 의장을 갖추지 않고 가시는 것은 온당치 않사옵기로 신이 민후생과 같이 의논하고 계달하려 하옵더니 신은 재고 중이었으므로 미처 계달하지 못하옵고 민후생이 먼저 계달하였던 것이온데 명하사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신도 역시 대제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주하대원 김종서에게 명하여 힐문하기를 지난 물술년에 내가 이미 저기하였으되 부왕을 모시고 강무하는데 압존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예관이 송제를 상고하여 의장의 제거를 청하였고 또 부왕을 모시고 교회에서 칙수를 맡는데도 역시 의장을 제거하고 갔어도 사신 황음이 잘못이라고 이러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무엇을 본 것이 있다고 이같이 어지럽게 하느냐 하였다. 이경기가 대답하기를 신은 고래도 알지 못하고 또 달리 본 것도 없사오나 다만 당시에는 전하와 부왕의 양산이 같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의장을 제거하여 혐의를 멀리한 것이었사오나 지금은 세자의 양산이 그 색깔이 같지 않아서 의장을 갖추고 대가를 수종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하니 또 명하여 힐문하기를 그대들은 의장을 갖추고 대가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차 따로 일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대가가 행행할 올 적에는 의장을 갖추고 뒤에서 따르고 사객장에 도착하였으면 의장을 해제하고 입시하여 사객하는 광경을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 시켜 힐문하기를 초야에서는 부자가 동행하는 것을 그대들은 불가하게 생각하느냐 하니 견기가 말이 막혀 이에 대답할 자료가 없자 그제야 아뢰기를 이제 다시 생각하오니 승상의 하교가 실로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도 둔사가 많다. 그러나 민후생의 죄와는 간격이 있으니 혐의하지 말고 대가를 수정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평강현에서 감사 고약해와 농사에 관해 이야기하다. 평강현 적산들에 머무르다 감사 고약해를 불러 말하기를 이 도가 농사를 낭비하여 강무가 부당하나 다만 금수가 곡식을 해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왔노라. 농사를 낭비한 곳은 몇 읍이며 지대에 응하는 곳은 몇 읍이나 되는가 하니 고약해가 대답하기를 단지 영동지방이 농사를 낭비하였사오며 지대에 응하고 있는 곳은 영서 부근의 수개 읍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고약해와 도사 정성경 등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야잔들에서 백치 2마리를 포획하다. 대가를 호송하는 신료들이 하례를 드리니 받지 아니하였다. 백치는 흰 꿩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영평현 굴동에 머무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도망한 해청을 잡다. 춘천부사 정자신이 부인들이 나라 도망한 해청을 잡았다고 보고함에 내사 김용에게 명하여 가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6월 20일 을미우 첫 번째 기사 포천 매장원에서 추위에 얼고 굶주린 인마를 구호하다. 진눈깨비가 내리다. 짐승을 연평현 보장산으로 몰려고 몰입군이 이미 출발하였고 대가를 따르는 대신들이 아무도 이를 말리는 자가 없었는데 총재 홍약이 유독 그 불가함을 주장하며 드디어 중지하였다. 대가가 포천 매장원에 이르러 머무르다 진눈깨비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한랭하고 길이 진수렁이가 되어 인마가 모두 휴식을 얻지 못하였으며 혹은 추위에 얼고 굶주려 현기증을 일으키며 얼어 죽어 넘어진 자가 많았다. 도진무 성달생이 이 사실을 알아낸 임금이 크게 놀라 즉시 감사 민의생에게 명하여 기마인을 보내어 술과 밥을 가지고 가서 이를 먹여 구하게 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도진무 신상이 뒤따라 이르러 길가에서 이미 기절한 자가 3명인 외에 거의 사경에 이른 자가 무수하고 또 말이 넘어져 있는 것이 상당수임을 보고 이 사실을 갖추하리니 성정색 최습이 대답하기를 성총재가 이미 아래어 즉시 감사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셨으니 비록 다시 계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방책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감사의 조치 하에 달려 있을 뿐이요 하였다. 밤에 이르러 임금이 이를 몹시 근심하고 다시 물음으로 최습이 신상의 말한 바를 이야기하니 즉시 내사 정길홍에게 명하여 급히 신상을 막사로 가서 그 연후를 물으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 상을 이미 최습에게 고한 바 있습니다 하여 임금이 비로소 사람과 말들이 많이 넘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곧 대은 김종서 남지 송인산 안숭선과 주서배강 병주정남 김영, 이만간, 병경력, 안왕경, 찰방, 황보신, 전과 여제 등에게 명하여 술과 밥을 가지고 길을 따라 그들을 구호하게 하였으나 따라간 자들이 모두 춥고 피곤하여 남을 구조할 길도 없이 잇따라 넘어지는 현상이 생겨 복종이 없어 다 구조할 도리가 없게 되자 즉시 안광경을 시켜 달려가 아래다. 임금이 또 사북시 소속 기병 20명을 발송하여 술과 밥을 가지고 가서 구조하게 하니 밤은 이미 새벽에 이르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도 매우 많았으나 미처 구려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한 자가 26명에 이르고 말 69필과 소 한두가 죽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최습에게 장형을 가하다. 장형 80을 가하니 신상이 계달한 바를 즉시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나참의 대야원평에 머무르다. 중군과 성비전 그리고 의정부 6조에서 풍정을 올린 임금이 사람과 말이 많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잠깐 들고 곧 철거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경기감사 민의생과 경력 안왕경 총재 홍약에게 옷을 하사하다. 특히 남단 옷을 하사하니 홍약에게는 특히 남단 옷을 하사하니 보장산 무리의 정지를 청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6월 2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동궁에게 입성시 갖추어야 할 예복에 관해 명하다. 동궁이 대가를 호위하고 도성문을 들어갈 때까지 오히려 예복을 갖추지 않음을 보고 빈객, 신장, 정인지 등이 동궁에게 고하기를 도성을 들어가는데 의관을 정지하지 않은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동궁이 말하기를 명령이 계셨소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우슬로 동사한자들에 대한 전지. 우슬로 말미암아 동사한자들은 성군의 예에 따라 부의를 전달하고 복호해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환자 최등룡 한용봉과 반감 정기중 김찬을 의건부에 가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좌사관 김중곤 등의 상소에 따라 우헌남 민후생을 파직하다. 좌사관 김중곤 등이 상소하기를 신하의 직분은 경건보았다 큰 것이 없거늘. 경건보다 아니야? 경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우헌남 신민후생이 강무길에 출발하옵시던 날 세자의 행차를 추월하여 지나가면서 즉시 말에서 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이 마구 뛰어 하마터면 의장을 범할 뻔하였사오며 또 대죄하는 데에도 그 은사가 자세를 잃었으니 이미 전하의 이목이 된 관원으로서 너무나 경건한 뜻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사의 내리시와 그 불공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민후생의 파직을 명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지신사 황보인이 대제를 정한 일을 허락하다. 아래길에 신이 승정원의 장관이 되어 줄이고 어른 인마를 영이 구려하지 못하와 수많은 도사자를 내게 하였사오니 신의 집에서 대제하올 것을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쫓지 않다가 제차 아련이 드디어 이를 허락하였다. 김종수, 남지, 송인산 등도 각기 집에서 대제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지신사가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 경들은 비염하지 말고 자리에 나오라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행제 지응사 병주 참판 이중지로 하여금 대죄케 하다. 인명과 말들을 구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도총재 유은지를 춘천의 해청을 보러 가게 하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매장원 숙소에서 유실한 잔물을 수습하러 가는 자에게 휴가를 주다. 매장원 숙소에서 유실한 잔물을 수습하러 가는 자에게는 계달할 것 없이 휴가를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경기감사에게 매장원 수습을 지시하다. 매장원 근처에서 잔물을 수습하는 자에게는 모두 인마를 공급하게 하고 그 주인 없는 말들은 역시 관에서 거두어 기르다가 주인이 나타나거든 교부해 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2월 22일 정사. 여덟 번째 기사. 김종수, 남지, 송인산 등이 다시 대제를 청하다. 다시 아뢰기를 20일 비가 내릴 때 윤수는 병으로 사막에 있었사오며 안숙수는 자신이 한자리에 있었다고 하오나 성달생 신상의 말을 미처 듣지 못하였었고 황보인과 신등은 같이 그 말을 들었사오나 그의 구료를 서둘지 못하와 필경 인명과 말의 많은 사망을 내게 되었었던 것으로 황보인이 이미 그 집에서 대제를 하고 있사온 즉 신도도 역시 대적하자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관이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 경들은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대원들이 어느 한 작은 집에 모여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었는데 신상, 성달생 등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을 어찌 듣지 못했단 말인가. 안숙선만은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한 말을 여러 대원들은 임금이 믿지 않고 혹시 힐책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으나 마침내 그 죄를 모면하고 황보인의 직위를 대신하게 되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천도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3일 무호 첫번째 기사 대신들과 알타리 도둑 첨사 동맥과 친모가의 계세에 관해 논의하다. 우의정맹사성 판부사 최윤덕 찬성하조 판서 안순 참찬 오승 도총재 상달생 박실판 판서 신상 참찬 이명균 판서 이명덕 참방 심도원 박규 등을 불러 상의하기를 이제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이 치부하기를 알타리 도둑 첨사 동맥과 참모가가 보낸 천호 막고대 등이 와서 말하기를 도둑의 말이 깊은 곳에 사는 도골 올적합 100여 명이 하이에 와서 집단하여 사는 올양합 자음 동계의 집에 소란을 일으켜 남녀 11명을 사살하고 17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면서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조선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이 중간에서 번번이 이 사실을 통보하여 이제껏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 집을 침입하여 곤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고 막고대 등이 또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변을 우리가 친히 전하께 계달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하고 이내 동맥과 친모가의 계서 한 통을 절제사에게 주기로 이제 그 말을 아울러 기록하여 올려보낸다고 하였는데 막고대를 불러보아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여 보고하라 한다. 맹사성 등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 중의에 따르리라 하고 병주로 하여금 도절제사에게 회유해 유시하였기를 동맥과 친모가가 모든 소식에 관계되는 문서를 그 관할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계달하려고 하거든 올려보낼 것이며 이번에 전해 온 문서의 처리 여하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벌써 이미 지보하였는데 국가에서 이를 가상히 여기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막고대 등이 다시 서울로 오려 하거든 곧 올려보내라 하였다. 그 개설한 하경복을 오래 유임시켜 번방을 진압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3일 무호 두번째 기사 가전 찰방 조수산과 가후 찰방 민서각을 탄핵하다. 강무 당시 인명과 말을 구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4일 기미 첫번째 기사 좌부대원 윤수가 대제를 청하자 이를 용서하다. 아래기를 신이 지난 20일에 병으로 인해 길가에 앉아있는 민가로 들어갔다가 바로 숙소에 이르러 사람과 말이 추위에 얼어있다는 성달생의 말을 듣고 지신사 황보인에게 달려가고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이미 계달했다 하옵기에 신이 다시 계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대제하올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혐의적게 생각지 말고 자리에 나오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4일 기미 두번째 기사 매장원 사태와 관련된 대신들을 의검부에 가두다. 명하여 예조판사 신상병조 참판 이중지 지신사 황보인 경기감사 민의생 경력 안원경 찰방 민서각 조수산 내시부사 최습 등을 의검부에 가두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4일 기미 세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선주와 안물에게 옷 등을 하사하다. 사부에게 옷과 신주 저포마포 각세필 잡채화석 5장 인삼 5근을 하사하고 선주와 안물에게도 주 저포마포 각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영전의 여염을 성군에게 주는 것에 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각도 영전에서 나는 의염을 다 성군에게 주어 부방하는 데 식량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호조 판서 안순 우의정맹사성 등이 대답하기를 영전의
의염이란 한갓 선군을 괴롭힐 뿐이요 그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군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식량을 가지고 부방할 망정 영전의 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군들이 처음 부방할 때 각자 식량을 넉넉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관에서 지급하는 요식을 혹은 병령, 진무에 유치하거나 혹은 술을 빚는 등 실상 선군에게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오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군의 노고란 막심한 것으로서 마땅히 애휼과 보호를 가해야 할 것이니 국고의 미국으로 부족한 양을 보급해야 옳을 것이요 그러나 부방하여 일이 없으면 모두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 일 없이 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한 전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맹사승이 아뢰기를 선군이 꼭 밭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황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처에 사는 백성들만으로도 모두 경작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문과 초장에 두 가지 경서를 택하여 출제할 것을 청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역대의 유학자들이 모두 한 가지 경서만을 연구 정통한 것을 업경이라 일렀사온데 중국의 구양현과 본국의 이색 같은 이도 역시 한 가지 경서만을 전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학문이 지극히 정치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문과 초장에 다만 두 가지 경서의 문제만을 내는 것은 학자들로 하여금 다섯 가지 경서에 다 능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가 한 가지 경서만을 전공하지 않으면 그 학문이 정숙하지 못하여 실상 무익할 것이오니 비교건대 다섯 가지 경서의 문제를 내어 각기 한 가지 경서에 능숙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 같은 폐단이 있기는 하나 다섯 가지 경서의 문제를 낸다면 다섯 가지 경서에 다 통하지 않는 자도 역시 요행이 맡히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 어찌 인재를 선발하려는 본의이겠는가 하였다. 이에 앞서 초장에 다만 한 가지 경서의 문제만을 낸다면 다섯 가지 경서에 다 능통한 자는 시험에 응할 것이나 네 가지 경서에 통하는 자도 응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어 이를 다시 두 가지 경서에 출제할 것을 의논하니 의정 맹사승이 아뢰기를 대저 유학자 가운데 비록 업경이라는 것이 있기 하오나 그 업경의 출제가 어렵고 다른 경서의 문제가 쉬우면 반드시 그 업경을 버리고 다른 경서로 나아갈 것이오니 오경을 모두 출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문에 들어올 때 수협관으로 하여금 엄중한 수색을 가하여 책을 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벗들과도 상의하거나 묻지 못하게 하면 경위를 알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중론이 분분하고 서로 이동이 있어 마침내 두 가지 경서를 택하여 출제할 것으로 정하였다. 누가 이래 자꾸 틀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특지에 따라 수금된 자들로서 이품 이상은 쇠항을 면제하다. 일금부에서 아뢰기를 앞서 입법할 때 특지하시기를 수금된 자가 재상이면 그 사건이 사제에 관계되어야만 비로소 쇠항하게 하라 하셨고 또 특지하시기를 수금을 회피한 자는 모두 쇠항하게 하라 하셨사온데 근본 신상 등은 모두 쇠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품 이상은 쇠항을 제거하라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제부터 특지에 따라 수금자로서 이품 이상은 쇠항을 면제하라 하였다. 쇠항은 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이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종학에 나가는 종친에게 매월 정해진 날 휴가를 주게 하다.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종학에 나아가는 종친들에게 매월 초 8일, 15일, 23일에 휴가를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20일 매장원 사태에 관련
대신들의 국문을 명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신상은 길가에서 동사한자를 목격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니 마땅히 급히 사람 보내어 계달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친히 나가서 구려했어야 마땅할 것이거늘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고하여 미처 구려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중지는 다만 사람을 보내어 동사 한 상황만을 살펴보고 즉시 구려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민의생 안왕경은 이미 동사 한자가 많음을 알고도 즉시 구려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황보인은 처음에 성달생의 말을 듣고 곧 마음을 다해 조치하지 않았고 또 신상의 말을 듣고도 역시 놀래어 구려하지 않았으며 최습은 성달생이 와서 고하는 것을 듣고도 즉시 다 계달하지 않았고 또 신상의 말을 듣고도 역시 빨리 계달하지 않았으며 민서각 조수사는 찰방으로서 능히 구려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전지를 받은 뒤에도 단지 위내만을 순행하고 먼 곳을 순행하며 구려하지 않았으니 모두 국문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우라고 보게 된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7번째 기사 황보인의 항쇠를 제거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신사도 역시 당상관이오나 황보인의 항쇠를 제거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8번째 기사 김익정을 경기감사로 삼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9번째 기사 잠종을 종친 및 이품 이상에게 하사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10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에게 영평양 시군의 동사 여부를 탐문케 하다. 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전일 연평양 굴동 숙소에서 방환된 시위군들로서 비에 젖은 인마의 동사 여부를 상세히 탐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정인지에게 한식날 불의 사용에 관한 고제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조참을 받고 윤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위 한식이란 찬밥을 먹는 까닭에 이르는 것인가 또 한식에는 불을 쓰지 못하는가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예시에 이르기를 푸른 연기 흩어져 오후 집으로 들어가네 하였사오니 이는 반드시 하사를 기다려서 불을 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강무 중에 화재가 있었음을 듣고 생각하기를 청명절에는 아침 낮에는 바람이 없다가 오후가 되면 바람이 비로 썰기 시작하는데 3일간 불을 쓰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나 아침 불을 뗄 때에 저녁밥까지 함께 짓고 오후에는 전혀 불을 쓰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성중에 명령하지 않았던 것이 뉘우쳐진다. 이에 대한 고제를 상고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6일 신유 두번째 기사 종은칠, 도을, 원등이 토사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보내온 4명과 올량합 천호도 울혼 등 4명이 와서 토사물을 바침으로 원칠에게는 정포 15필을 도을, 을, 온 등에게는 면포 20필과 옷과 신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6월 26일 신유 세번째 기사 신대홍, 이익박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회인영감 신대홍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충청도가 농사를 낭비하여 백성들이 줄이고 있은즉 법으로 금하는 바를 금하기 쉬울 것이니 마땅히 형벌 쓰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며 또 일반 서민들이란 절기의 조만을 모르는 법이니 농사의 권장과 동료를 부지런히 하여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수령의 직책이란 부지런히 하며 또 근신해 하는 것이 제일이니라 하였다. 경기 경령 이익박이 사조안에 인견하고 말하기를 매장원 숙소에서 비로 인해 동상에 걸린 사람들을 관령에 의해 구원한 각 호구와 자발적으로 구호해
나서 일한 각 호구를 분별하여 계달하라. 내 장차 상을 베풀겠다. 또 금년은 절기가 꽤 이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에 이르고 늦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의 시기를 어기곤 하니 그대는 마땅히 곤장 동료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별감 영우 김인 등을 벌하다. 사흘 김추 별감 김인 등 15명이 대언을 따라 동생에 걸린 사람들을 가서 구하게 하였던 바 김인 등은 명령을 듣고도 가지 않았으며 별감 영우는 그들을 응급 구류할 술과 밥을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서 임의로 돌아온 것이 밝혀져 명하여 영우는 장형 100에 처한 뒤에 다시 본역에 환원하게 하고 김인등은 장형 70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6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안숙선이 신상의 변을 임금에게 아뢰다. 동부대원 안숙선이 의금부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신상이 말하기를 생상께서 신을 도진으로 삼으신 것이 어찌 용맹이 있다 해서 하셨겠습니까? 이는 소신이 상상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전일에 신의 종자까지도 또한 추위에 얼고 움츠려서 뒤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신이 비록 그 동상한 사람들을 목격하였사오나 구류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즉시 그 상황을 최습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신이 감히 제 죄를 면하기 위하여 망령된 말로 성상을 기만하겠습니까? 하고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임금이 웃음 말하기를 종자가 없었다면 구류하기란 과연 어려웠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이중지 등의 죄성을 아뢰니 각각을 판결하다. 명하기를 이중지는 서응해 민의생은 온수에 각기 부처하고 민서각은 진무직을 파면하고 최습은 이미 장에 처하였으니 직첩만 거두고 본관의 군역으로 정할 것이며 황보인은 직을 파면시키고 신상 조, 수산, 안왕경 등은 모두 논지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안왕경은 도로 경기 경력으로 부임하게 하고 이 익박은 소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내시부사 한용봉을 석방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해청을 생포한 춘천부사 정자신 등에게 상품을 내리다. 옷 한 벌 관노 고을도에게 면포 15필과 계집 어리에게 10필을 내리었으니 나라 도망쳤던 해청을 생포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새로 잡은 매가 아닌데 상품이 과하지 않는가 하니 대원 등이 대답하기를 신의란 인군의 대보입니다. 당초에 예언을 내리시기를 새로 잡은 예에 의해 상을 준다 하신 것을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사온즉 실신할 수 없사오니 비록 과다하였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좌대인 김종수가 죄가를 아뢰니 용서하다. 아뢰기를 신이 좌대원이 되어 성달생과 신상의 말을 듣고 즉시 조치하지 않은 죄가 황보인과 다름이 없사온데 황보인은 이미 파직되었는데도 10만 홀로 파면하지 아니하여 마음에 부끄럽습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직위도 아울러 파면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도 실상 죄는 있다. 그러나 다 파면하면 누가 명을 받들어 행하겠는가? 수죄인을 이미 파면했으니 안심하고 벼슬에 나오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6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이조참판 정초에게 조회악과 제향악의 사용 가능성을 묻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이조참판 정초에게 이르기를 경의 병이 좀 어떤가 하니 정초가 대답하기를 신의 병이 조금 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새로 만든 조회악과 제향악을 물으니 정초가 고래에 의하여 대답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가급적으로 4월 4일 대조회에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이에 대답하기를 신이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윤수에게 좌전의 목판 간행을 명하다. 임금이 주하부대원 윤수에게 이르기를 좌전은 학자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서적이다. 주자를 로 이를 인쇄한다면 널리 반포하지 못할 것이니 의당 목판에 새겨 널리 간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외방 수령이 아전이나 양반의 집을 빼앗아 거처하는 것을 법으로 검하게 하다.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갔다. 임금이 동부대원 앙순선에게 이르기를 외방의 수령 및 그의 처자가 관아 안에서 사망하면 교대로 간 자가 요사스런 말에 혹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아전이나 양반의 집을 빼앗아 거처하면서 기울어 무너졌다고 칭탁하고 이를 개조하는 자가 잠언 많으니 사음부로 하여금 법을 세워 이를 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각도에서 기르는 개의 수요를 적당히 줄이게 하다. 호조판서 안순이 아래기를 각도에서 기르고 있는 개의 1년 사육비가 거의 2,000녀석에 달하오니 청하옵건대 그 수를 정하여 쓸데없는 잡비를 제감토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근래 명나라에서 요구해 오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내에서 미리 기르게 한 것인데 그 경비가 과연 적지 않으니 마땅히 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하니고 즉시 승정원으로 하여금 적당히 그 수율을 줄이게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인순부에도 겸부승을 넣어두다. 인순부도 인수부 경창부에 따라 겸부승을 더 두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최사의 유환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이명덕 정초 노환 등 13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덕을 병조판서로 정초를 공조판서로 노환을 판한승부사로 서선을 도총재로 최사강을 병조참판으로 김맹성을 이조참판으로 강주를 예조참판으로 김익정을 인순부윤으로 김상직을 병조참의로 안숨선을 지신사로 이긍을 동부대원으로 나덕강을 우혼납으로 최윤을 좌정원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종금 도승에게 인삼을 주다. 호주에서 예조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금과 도승 등이 광초, 부채 및 화류목을 예조에 기정해왔사오니 청하옵건대 종금에게 인삼 5건, 도승에게 20건을 답례로 회정하게 하소서하니 종금에게 10건, 도승에게 30건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9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호주에서 대가의 의장에 백령 쓰기를 건의하니 초자를 쓰게 하다. 호주에서 위의색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가의 의장을 만드는데 백령이 부족하오니 청하옵건대 무역하여 쓰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령을 써서 무엇하겠는가? 초자를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3월 1일 얼축 두번째 기사 이산군사 최징이 사조하니 변방의 방어를 공고히 하라 명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산등지는 외적방의 첫 길로서 그 관계하는 바 가장 긴요하니 그대가 가거든 백성을 위무하고 병사를 잘 다스려서 변방의 방어를 공고히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3월 1일 얼축 세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귀생, 성급, 성업 등의 죄가를 아뢰니 이를 판결하다. 작관, 낭장, 성복의 첩의 딸 귀생이 그 노비를 독점하려고 동생 덕비 등 4명이 자기의 동복이 아니라고 말을 꾸며 억지 변명을 하였으니 유리장형 80을 치고 수군에 충당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오니 여자를 군에 충당할 수는 없사오니 도 3년을 속바치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제감정, 성급은 덕비 등의 근각을 알지 못한다고 사칭하였으니 장 60에 수군에 충당해야 하오며 총재 성업은 성복의 처 주씨에게 부탁하여 노비 6명을 얻은 것만도 이미 의롭지 못하거늘 노비를 잃을까 염려하여 덕비의 근각을 모른다고 말하였고 또 귀생을 꿰어 아직 사실을 고백하지 말라 하였으니 청하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처단하 섭사하니 명하기를 급은 공신의 후손이니 논하지 말고 귀생은 장형을 가하지 말고 이를 속바지게 할 것이며 엄은 주기를 파면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3월 1일 얼축 네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이명덕의 파직을 건의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상소하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살강이오니 그 염치의 도가 없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병조판서 이명덕이 별다른 공덕도 없이 특별히 태종께서 발탁하신 은혜를 입어 분수를 초월하여 병조 참판을 제수받았은즉 의당 명절을 닦아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갚기를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그의 이나 친척과 사적으로 가까운 우리들에게 마구 관작을 주어 전선의 원칙을 탕랑케 하였으며 그 밖의 탐후한 행동이 남의 이목에 전파된 것도 역시 허다하며 누차 헌사에 의하여 탄핵된 바 있으나 다만 그 정상이 애매하였다는 이유로 아직 죄를 주지 않은 데 불과합니다. 이는 마땅히 파직하여 내조차 소용하지 말아서 사풍을 면녀하여야 하옵거늘 전하께서 단지 그가 태종을 시종했었다는 이 미미한 공로를 생각하시고 지위를 제수하시어 밝은 성대에 발을 붙이게 하신 이는 명덕의 요행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병조 판서를 제수하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병조란 그 직책이 군기를 관장하고 권한이 전선을 겸하고 있어 그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은지라 진실로 염정을 자수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이 중대한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 명을 거두시와 염치를 기르도록 하옵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애매하여 해명하기 어려우며 또 명덕은 태종조에 공로가 있는 자이다 하였다. 지평허우가 아뢰기를 명덕이 재물을 탐한 사실이 비록 애매하였다 하오나 그 당시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이나 친척들을 끌어다가 작업을 띄어올려 함부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그 외람이 받은 족친들에게 모든 직첩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에 참판이 되었을 때도 그 인사행적의 남맥상이 이와 같았사온데 지금 다시 그에게 맡긴다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습니다. 하물며 병조는 그 직책이 병권을 관장하고 있어 그 임무가 가볍지 않사오니 만약 태종의 구신이라 해서 부득이 있으신다면 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임금 말하기를 명덕이 선 사람에게는 내가 다 직첩을 주었다. 내 기필고 들지 않으리라 하였다. 허우가 다시 아뢰기를 명덕이 쓴 자들에게 비록 직첩을 돌려주셨으나 이는 명덕이 쓴 것이 옳다 해서 돌려준 것이 아니요 그가 각기 그 애소로 인하여 특별히 성은을 가하신 것입니다. 또 명덕이 병조에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의 경지를 청합니다. 또 성음은 비록 이미 파직되었으나 성음이 직접 주씨 집에 가서 문수를 만들어 그의 종을 받고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심히 염치가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도성 밖으로 쫓아내어 사풍을 면려하소서. 성급은 비록 정회를 받지는 않았으나 덕비의 동생을 부리고 있어 본시 그의 족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른다고 말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작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그의 직위를 파면하소서. 귀생은 아비의 소생을 가지고 아비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는 불효입니다. 이제 그 조부가 공신이라 하여 특별히 장형을 속바치게 하였사온데 공신의 후에라도 그 죄가 불충불효에 관계되면 의뢰 그 형벌을 더하는 것이니 속바치는 것을 취소하고 장형을 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다 옳다. 그러나 명덕은 전전시킬 수 없고 성념의 죄는 이미 파직으로 족하며 상급은 파직이 부당하고 귀생은 장형을 가하여 마땅하였다. 헌부에서 또 명덕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